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전까지는 진짜 수능 준비라던가 여러 가지 내신은 각종 내신들로 너무 바빠서 수능 문제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너무 무난해가지고 이렇게 수능에서 어려울 거라고 진짜 뒤통수를 수능에서 맞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작년 한 1년 전쯤에 여름 6월달 모의고사 풀고 나서 진짜 이렇게 현역들한테 어려운 문제 줄 거면 미리 예고라도 하고 주던가 너무 어렵게 낸 거 아니냐라고 진짜 항의하듯이 유튜브 영상 찍었었는데 진짜 올해는 너무 쉽게 무난하게 6월, 9월 정말 10% 이상의 1등급들이 나올 정도의 진짜 해설해야 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제가 진짜 이번에는 되게 무난하게 1등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수능에서 맞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정신적인 충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저희들도 진짜 선생님들끼리 원장 선생님들끼리 진짜 상의하면서 문제 이거 뭐 어떻게 보냐 미래를 예측하면서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문제를 쭉 푸는데 진짜 34번은 꼭 해설해야겠다 이런 포인트들까지도 나온다라는 거를 잡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 입장에서도 혼동이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논란이 많이 있었던 중심의 문제 34번을 해설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34번 칸트 지문이었죠. 그래서 이 칸트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선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가 늘 풀어왔던 것처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문은 되게 쉬웠어요. 지문은 진짜 안 읽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단어 수준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해설과 저희 이제 둔총관 원장님께서 하시는 해설을 봤는데 진짜 둔총관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논리학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는 진짜 1, 2분 안에는 풀 수 없다. 사실 저도 한번 쭉 읽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읽어봤을 정도로 시간을 조금 많이 요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단순히 여태까지 우리가 해석으로 하면서 단순한 이양 대립으로 정답 찾기 이런 것들이 쉽게 먹히지는 않겠구나. 정말 구조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서 이 화자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 핵심 워드를 다 머릿속에서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칸트 지문에서는 우리가 맨날 철학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 보자면 칸트가 주장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걸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서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as ultimate guarantee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법의 정말 strong defender, 엄청나게 강력한 방어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칸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법의 수호에 법을 되게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어떤 플러스 포인트를 잡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첫 문장 되게 쉽네. 법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not only but also 구문으로 들어가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게 됐을 때 안전이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즉 여기서 but also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not also보다는 but also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 칸트가 법을 수호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냥 어떤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관점에서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해서 법과 자유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는 데디아라고 믿고 있었다.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좀 더 rational 동그라미 합리적인 형태 쪽으로 가고 있다. 어쨌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 존재다라고 믿고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합리적인 존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legal framework, 결국에 법적인 제도라던가 체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 합리적 존재로 갈 수 있다. 합리적 이성적인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freedom과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포착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간의 어떤 합리성까지 추가적으로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프레임워크, 앞에 나와 있었던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는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게 해줄 수 있다. 하모니, 어쨌든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프로스퍼, 번영할 수 있게 살게 해주고 코오퍼레이트, 같이 협동하면서 같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가장 중요한 위의 단계가 뭐다? 법의 체계이다. 그럼 여기서 however로 들어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뀐다기보다, 완전하게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내가 앞에 백그라운드라던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식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흐름의 전환,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부분을 알려주는 시그널로서 however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글 대충 읽고 however부터만 읽는다. 이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however부터도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에 칸트가 어떤 것들을 가장 지키려고 했고 칸트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포착한 친구들만이 however 이후에서 변화된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그런 방향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was not based o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솔직히 뭐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 낫에 저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가 피할 수 없는 그 진보 과정 중에 있었던 그의 믿음은 뭐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성선설을 내가 믿어서가 그런 건 아니야. 또는 high-minded view, 인간들이 굉장히 고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면 아까 전에 합리적 존재 쪽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까? 봐봐요. 일단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서 애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거, 예전에도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however의 의미 아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on the contrary도 보통 이제 대조적으로 하면서 반대로 진행되는 표현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야. on the contrary가 들어가게 되면 앞에 이렇게 부정어, not을 가지고 왔을 때 instead라던가 rather과 같이 쓰인다. 그래서 앞에 뭐뭐가 아니라 오히려 뭐뭐야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거야. 두 개가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조를 유지하되 이게 아니라 이거야. 동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뭘 쓰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앞문장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더 강조하려고 쓰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연결서만 보고 막 맞췄던 그런 친구들은 절대 이 문제는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어떤 성선설이라던가 그런 본성에 내가 기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홉스의 전망과 더 가까워. 홉스의 관점, 뭐 이제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회문화 배운 지가 어떤 것인지까지 모르겠지만 다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콜론이 설명하는 거 홉스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니까 인간의 violent, 굉장히 폭력적이고 conflict prone, 어떻게 되기 쉬운 성격, 갈등으로 가기 쉬운, 갈등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들. 결국에 이거 뭐야?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내가 법이 필요하고 법을 통해서만 인간이 합리적 존재로 갈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관점은 성선설 아님 성악설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심화 강조되고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처음에 윗문장에서는 자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으로 나왔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법적인 효과적인 체계를 설립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다 성악설 때문이다. 그 다음 문장.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ut even a nation of the devils can live in harmony in a legal system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 캔낫이 나와 있었죠. 일단 직역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앞에 내용 또 반복이네. 어디에만? 인간의 그 어떤 선이라던가 자애로움, 자비심에만 기대할 수 없다. 성선설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디에 나와? 또다시 but even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 반복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 머릿속에 구성들이 보여야 돼요. 심지어 어디조차도 devils니까 악마들이 살고 있는 그 성악설, 악적인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우리는 뭐만 있으면 조화롭게 살 수 있대. 바로 이것만 있으면 조화롭게 살 수 있대. 이게 뭐야? 법적 시스템만 있으면 조화롭게 살 수 있대. 왜?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민들을 이퀄리하게 동등하게 다 묶어주는 시스템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다.
however이 나오든 on the contrary가 나왔든 이 사람의 기조, 주장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칸트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원래 안 좋았던 성악설의 인간의 본성을 조화롭고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디얼리부터 이제 잘 봐야 돼요. 이제 내가 해석할 때 잘 변화를 좀 포착해야 되는데 그냥 해석가는 거 아니야. 중요한 키워드만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시그널들을 보자는 거야. 연결사, 접속사, 원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however, on the contrary 아니야. 또 다른 무언가,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 색다른 표현들 여기에 포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이디얼리 물론 예전에도 몇 번 등장한 적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필자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이상적으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상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실체화다? 구현이 된 형상이다? 정치적인 어떤 원리 원칙 그것들을 만들어낸 형상이다. 근데 그 정치적인 원리 원칙이 바로 뭐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All rational beings are freely choose. 여기서 있잖아. 하나 예시도 없어. 하나 예외도 없어. all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주장할 때 some으로 시작해요. some people, most people. 근데 여기가 all 쓴 거였다. 이 all이 중요하다고. 정치적인 원리를 그냥 구현해 시킨 게 법이야. 별다른 게 아니야. 근데 그 정치적인 원리조차 모든 합리적 존재라면 아마 그것을 골랐을 거라는 거야. 네가 합리적이야? 네가 성악설이 아니야? 너가 데빌이 아니야? 그럼 너 아마 그렇게 고를걸? 그게 그냥 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법이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완전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 이꼴 합리적 존재 그 자체, 합리성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항의 인간의 본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빈칸에 들어오는 바로 이 구간이 왔습니다. Such laws,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법들은 뭐겠어? 위에서 그냥 정치적인 원리 원칙을 법으로 구현해놨던 그 법이야. 여전히 플러스지. 하나 더 중요한 거 뭐였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특징. 모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골랐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합리적인 인간들이라면 골랐을 이러한 법들은 forbid, 사람들을 금지시킨대. 뭐 하지 못하도록 that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어떤 것들을 금지시키냐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성적으로는 골랐을 안 골랐을 고르지 않았을 것들만 금지시킨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안 좋은 행동이 뭐가 있을까? 최고로 안 좋은 거. 머릿속에 지금 좋은 예시가 잘 안 들어오네요. 마약, 강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가 굳이 법으로 만들어놔서 안 해? 그냥 안 하잖아. 모든 합리적인 인간들이면 일반적으로 이거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이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모든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고르지도 않을 그런 것들만 내가 뭐 한다? forbid 한다.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지켜준다. 합리적인 존재이다. 일단 캔낫을 빼고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플러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캔낫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떠서 이 구간에선 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크게 봤을 때는 캔낫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갔었어야 됐지만 캔낫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의 원칙이 돼야 되니까 빈칸에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명백하게 마이너스다. 법이 저지르는 문제점, 법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그것이 없다라는 거니까 충분히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적인 사람들은 고르지 않을 무언가를 금지시키는 건데 그 금지가 진짜 금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이게 진짜 1번이랑 3번이 가장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1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법은 뭐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regarded as 뭐라고 간주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문제점이라고 간주되어지지 않는다로 나와야 돼. 맞지?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간주되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reasonably를 빼거나 reasonably를 irrationally,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그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는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제한시키는 것, 이건 합리적으로 제한시키는 거니까 원래는 제한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이미 플러스란 말이야. 아, 인간을 마구잡이로 내가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법이 문제점이라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 법은, 이 사람은, 칸트는 무조건 법을 완전하게 찬양론자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찬양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낫이 떴잖아. 그럼 이제 무조건 여기선 법에 대한 문제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칸트의 주장과 정반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봐봐. 칸트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야? 여기잖아. 법은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시킨다고. 합리적으로. 그치?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점이 아니야. 캔낫이 없어야 정답이라는 거지. 이거는 칸트의 주장이야. 칸트의 주장. 근데 내가 말했잖아. 여기는 칸트의 주장에 반대가 들어와야 된다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3번으로 내려갈게. 먼저 플러스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지? 법은 이해되어진다. 뭐로써? 법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뭐라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restraint,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이게 자제시키는 거잖아. 제약이잖아. 제약. 뭐뭐에 대한 제약. 그치? 뭐뭐에 대한 제한. 그치?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 자체로.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야? 합리적 존재라면 골랐을 그거잖아. 그치? 합리적 존재들이잖아. 합리적인 존재들의 자유의 제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삭제하면 그들의 자유는 지켜진다. 완전히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아까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점으로 보면 캔낫까지 포함해서 플러스지 캔낫을 빼고는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2번 봐봐. View as a strong defender of justice system. 일단 이제 정의 시스템이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말했던 부분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자체도 strong defender of justice system 그 자체가 플러스라는 거지. 법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야. 법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아니라고. 법이 누군가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켰어? 이거 forbid랑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고 쳐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라고. 문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근데 뭐야, 얘는 지금 저스티스의 강한 디펜더, 옹호자, 수호자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로 플러스지. 그래서 안 돼. 4번 enforced, 집행된다. 뭐 하도록? 집행되지 않는다.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나와야 돼. 뒷부분에. 그치? to suppress, 억압하도록. 그들의 나쁜 본성을 억압하도록 집행되지 않는다. 아니, 나쁜 본성을 억압하도록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들의 나쁜 본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들의 나쁜 본성을 억압하는 거 그 자체가 플러스인데 안 맞잖아. 그치?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자체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5번. Accepted within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s. 받아들여질 수 없다. 뭐에 대한 가정으로? 이상적인 법적 framework, 체계에 대한 뭐 가정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체도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이 within이 without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within 대신에 without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어쨌든 그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이 reasonably라고 하는 그 부사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했었어야지만 1번과 3번 중에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빨리 읽느라 reasonably를 그냥 전혀 이거 부정어 부사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했었던 사람들은 분명 이 reasonably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말이야. 딱 봤을 때 reasonably 빼면 confining, restrain 다 똑같잖아. 그래서 엄청 헷갈렸을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부사까지도 포착해서 이 부사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현역과 재수생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문 해석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읽으면서 어떤 모양을 푸투게더 하지 않고 뭔가 띄엄띄엄 본다던가 내가 중요한 부분만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however이라던가 on the contrary에만 초점 맞춰서 봤던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맥락이 조금 어긋났었을 문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빈칸 앞부분에 캔낫이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를 잡았었어야 됐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1번과 3번에서 reasonably라고 하는 그 부사 때문에 해석을 만약에 부사를 제거시키고 봤었던 친구들이었다고 하면 아마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둔총권 원장님한테 이제 들었던 어떤 논리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너무 한 영상에서 다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 진짜 이번에 정말 진짜 평가원 혹시 이 영상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려울 거면 6월이든 9월이든 한 번은 어렵게 냈었어야지. 이게 뭐야? 뭐 진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느꼈을 수 있겠지만 선지 제거에서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런 선지 제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 어려웠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6월, 9월 좀 더 어렵게 내주지. 차라리 수능이랑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시지. 어떤 복이라던가. 그랬어야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무난무난하게 갔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수능 내실 거면 진짜 미리 사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진짜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 항상 같이 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평가원 출제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뒤통수 치는 이건 이제 식상하지 않냐.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말 수능 보신 우리 고3 여러분들, 재수생, N수생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다들 그래도 같이 어렸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최저 맞춰서 가려고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타격이 너무 크니까 사실 제가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꼭 출제자 여러분들 이렇게 뒤통수 수능에서 치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9월이든 6월이든 꼭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그럼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